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BS 뉴스 이혜란입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휴대폰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단통법은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판매자와 소비자들의 원성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조사, 이동통신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듯 뒷짐을 지고 있지만 제조사와 통신사들은 소비자들의 바람에 부응하지 않는 대책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판매업자들은 생계의 위협을 느끼며 울며 겨자 먹기로 제살 떼먹기를 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단통법 시행 이전보다 줄어든 보조금에 잔뜩 움츠리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기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외치는 정부가 통신 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경기 침체에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의 하수도 요금이 오는 2017년까지 평균 2배 정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현재 하수도 요금은 원가의 35.5%에 불과하며 상수도의 요금 현실화율은 이보다 좋은 편이지만 여전히 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상하수도 기업 203곳을 포함한 자치단체 직영공기업 253곳은 지난해 총 1조 2,313억 원에 이르는 경영 손실을 봤으며 지방 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해 2017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원가의 7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라고 지난 6월 전국 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하수도 관련 공기업 16곳에 대한 요금 인상 조례가 개정됐으며 19곳에 대한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안행부는 그러나 상하수도의 요금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안행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상하수도 요금 중 특히 하수도 요금은 원가에 비교해 턱없이 낮아 일정 부분 현실화하도록 자치단체에 권고했다면서 요금 인상 여부와 일정은 자치단체가 상황에 따라 판단할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가 중국에 상륙해 확산될 위험이 크다고 에볼라 전문가가 경고했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에볼라 바이러스를 발견하는 데 기여한 런던 위생열대 의학대학원의 피터 피오트 원장은 아프리카에 진출해 있는 수많은 중국인 근로자들과 중국 내 부실한 감염 관리 체계로 중국이 에볼라 바이러스 취약국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이후 서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 중국 남부 광둥성으로 귀국한 중국인 근로자만 8,600명이 넘었으며 매달 수십 편의 항공편이 서아프리카 국가들과 중국을 오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서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의 입국자 전체를 대상으로 3주간 관찰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고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각 격리 조치하도록 보건부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낮에 데워진 온실 공기를 재활용해서 난방비를 5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낮에 데워진 공기를 활용해서 밤에 난방하기 때문입니다. 실험 결과 경유 보일러로 난방할 때보다 비용은 80% 절약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42% 줄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온실공기 재활용 시스템은 난방비 절약 효율이 높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데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민들의 난방비 부담 완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태양열 추결식 히트펌프 시스템에 대해 특허 등록과 기술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 곡성의 시설 원예 농가에서 현장 평가회를 열고 기술 완성도를 높여 2015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내달 12일까지 고춧가루와 마늘 등 배추김치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해 전국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 입건하고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풍년으로 국산 배추 가격 폭락을 막고 배추 가격의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먹을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2014년 하반기부터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신규 지원 대상자는 소득 7분위 이하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와 소득 8분위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입니다. 그동안은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또는 소득 7분위 이하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만 지원했습니다.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서울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득 분위에 따라 이자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 지역 대학생은 대출 당시 서울에 주소를 두고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거나 서울 소재 고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을 말합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올 1학기까지 총 34,500여 명에게 26억 원을 지원했다며 이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대학생들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학업에 전념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평택 제천고속도로의 충주에서 동충주 구간을 31일 개통했습니다. 이 구간은 2007년 12월 착공해 총 사업비 4,091억 원이 투입됐으며 연장 18km, 왕복 4차로 고속도로에 나들목 1개소, 분기점 1개소가 설치됩니다. 이번 도로의 개통으로 충주에서 동충주까지 이동거리가 7km 짧아지고 주행시간은 10분 정도 단축됩니다. 더불어 물류비는 연간 622억 원이 절감되고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도 연간 634톤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북 지역의 대표적 관광지인 충주호, 월악산, 속리산을 더욱 쉽게 가볼 수 있게 돼 관광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부산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천문학회 국제천문연맹총회 유치위원회와 공동으로 2021 제31차 국제천문연맹총회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한국 유치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치위원회는 국내 후보도시 중 PT 및 현장 실사 등의 경합을 통해 지난 8월 국내 개최도시로 부산을 선정하고 부산관광공사와 함께 천문연맹 본부 임원 등을 대상으로 부산 알리기에 주력해왔습니다. 유치위는 부산시, 부산관광공사, 백스코를 비롯해 부산 시민과 천문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내세우고 부산의 컨벤션 인프라, 바다를 끼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 등의 경쟁력을 본부 임원들에게 충분히 알린다면 개최지로 선정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제천문연맹총회 유치를 통해 우리나라 천문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국내 천문학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